지난주 금요일에 한화가 계열사들을 떼고 붙이는 지분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많은 그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방산 얘기예요. 방위산업. 한화가 방산 부문을 통합했다. 그리고 소재 장비 강화 조직 개편했다. 또는 한화가 이런 얘기도 있네요. 한화건설을 협상합병했다. 이것도 있다 보고요. 한국판 로키드 마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로키드 마틴 대표적인 미국 방산 회사죠.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방산 회사, 방위산업 부분의 통합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한화가 보도자료를 낸 것도 방산 부분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요겁니다. 한화가 한화건설을 흡수합병한 것.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이유가 뭔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한화의 지배구조, 한화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한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분들이나 한화를 전문적으로 한화를 출입처로 둔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한화에 대해서 한화는 알지만, 한화 이글스는 알지만 한화의 그 계열사들 면면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한화 솔루션, 임팩트,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정밀기계, 파워 시스템, 이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예요? 특히 솔루션, 무슨 솔루션, 임팩트는 또 뭐고, 이게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고, 또 시스템이 있는데 파워 시스템이 얼마나 파워 있길래 파워 시스템이고, 뭔가 이런 회사들이 되게 낯섭니다. 왜냐하면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들의 이름이 최근에 다 바뀐 거거든요.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솔루션과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상장 회사고, 나머지 까만색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그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회사들의 과거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먼저 한화솔루션은 쉽습니다. 한화케미칼이 솔루션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냥 멀쩡한 케미칼을 솔루션으로 그냥 바꾼 건 아니고 몇 가지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한화 첨단 소재와 Q셀은 이제 반도체 셀 모듈 만드는 이거를 합병을 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이. 그러면서 솔루션을 바꾸고, 그 다음 백화점, 한화의 백화점 갤러리아죠. 갤러리아 백화점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솔루션은 예전에 케미칼 사업에다가 첨단 소재 Q셀 발음이 좀, 그리고 백화점 갤러리아, 그리고 도시개발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고요. 솔루션. 한화 임팩트는 뭐냐? 그 2014년에 삼성과 한화가 빅딜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빅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는 그 빅딜을 했는데, 삼성의 그런 계열사를 한화가 사온 거죠. 그때 사온 게, 삼성 테크윈, 삼성 종합화학, 삼성 탈레스, 삼성 토탈. 요렇게 사왔는데, 이게 이제 삼성에서는 뭔가 주력은 아니고, 삼성의 주력은 전자고, 전자를 비롯한 그런 것 또는 금융회사가 있고 한데, 그래서 테크윈, 화학, 종합화학, 탈레스, 토탈, 탈레스도 이게 방산 쪽입니다. 요런 것들을 사왔는데 그 사온 것들이 다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한화 임팩트는 예전에 삼성 종합화학이 이름을 바뀐 것이고, 사올 때 지분을 다 사오지는 못하고 조금 남겨뒀던 것들을 재작년에 삼성으로부터 잔여 지분까지 다 인수를 했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 후계 승계에서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팩트라고 지었지는 않겠지만 왜 임팩트라고 지었을까요? 참 궁금해지네요. 하여튼
나중에 뒤에 볼 텐데 한화의 후계, 하나가 지금 창업주 2세까지 왔죠. 김승연 회장이 2세고 그 밑으로 3세들이 있죠. 3세가 또 3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후계 생계에서도 임팩트가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 회사도 후계 승계와 관련해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회사 역시 삼성 빅딜을 통해서 인수한 삼성 탈레스가 지금 하나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역시 4월 때 이제 삼성 탈레스는 삼성과 탈레스라는 회사가 5대5 합작으로 만든 회사였고, 한화가 삼성 지분만 사왔다가 나중에 탈레스로부터 잔여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중에 방산 회사예요. 탈레스는 방산, 주로 이제 해군, 그 전함, 구축함이라고 하는 전함의 전투주의 체계, 그리고 레이더, 그러니까 해상이나 공군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고 방산회사이고, 그래서 탈레스로부터 지분을 다 사서 지금은 하나 시스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상장회사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IT 전산 쪽, 그러니까 하나그룹 계열의 IT 전산 쪽도 담당을 합니다. 그거는 원래 있던 건 아니고 하나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들 관심이 있고, 사실 에어로스페이스 유명한 뭔가 우주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리고 하나 디펜스, 하나 정밀기계, 하나 파워 시스템까지가 다 뭐냐 하면은 삼성 테크윈입니다. 그 삼성 빅딜 때 종합화학은 지금 하나 임팩트가 되어 있고, 탈레스는 하나 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 삼성 테크윈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가 사실 삼성 하나 빅딜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는데, 이 회사가 다재다능했어요. 그러니까 항공 쪽 엔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용 엔진도 만들고, 산업용 이런 가스 터빈 이런 것도 만들고, 방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K9 자주포, 지금 얼마 전에 K9 자주포가 600대 정도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기본 계약, 잠정 계약을 맺었죠. 대포, 자주포 600문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게, 포대가, 한 개 포대가 뭐 8개 이렇게 구성되니까 이게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어쨌든 자주포, 그리고 자주포라는 게 이제 탱크 같이 생겨가지고 장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탄을 실어 나르는 탄약 운반차가 있는데, 이것도 장갑입니다. 장갑차. 그러니까 세트죠. 자주포와 자주포의 탄약을 공급하는 탄약 운반차. 그게 이제 방산. 이것도 삼성 테크윈이 하던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뭐 한화가,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 폴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자료가 나왔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 테크윈이 하던 게 쭉 이어져 온 거고, 그 다음 CCTV, 영상 보안 쪽이 있었고, 반도체 장비로 이제 칩 마운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칩 마운터. 칩 마운터는 그 반도체의 그 어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반도체의 그 반도체 기판 칩을 설치한 어떤 장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걸 다 쪼갭니다. 언제 쪼갰냐면 2017년에 삼성 테크윈을 잘게 다다다다닥 물적 분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쪽으로, 항공 엔진을 분할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라고 하고, 원래 근데 분할한 직후에는 그냥 하나 테크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K9 자주포와 장갑차는 하나 디펜스로 갔는데, 여기에는 또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두산 DST라는 또 다른 방산, 두산그룹, 정확하게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방산 부분을 한화가 사와서 이거를 하나 디펜스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디펜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인 칩 마운터는 하나 정밀기계로 쪼갰고, 그 다음에 산업용 엔진, 여기 엔진에서 이제 항공 엔진은 에어로스페이스, 산업용 뭐 압축기, 가스터빈 이런 거는 하나 파워 시스템으로 쪼갭니다. 잘게. 삼성 빅딜로 다 나온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CCTV는 어떻게 됐냐. CCTV는 원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다가 분할짓고 하나 테크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좀 복잡하죠. 항공 엔지니어 시스템이 있다가 이걸 다시 나중에 CCTV도 떼어냅니다. 그게 지금 하나 테크윈.
그러니까 테크윈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CCTV만 하는 거예요. CCTV만 추가 분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그룹에 굉장히 좀 낯선 회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칼이 솔루션, 화학이 종합화학이 임팩트, 탈레스는 시스템. 그래서 삼성테크윈이 이렇게 정확하게 5개 회사로 삼성테크윈이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이런 것이고, 이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자료를 다시 여러 공시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그룹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공시가 진짜 무수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공시가 거의 한 10몇 개, 20개 가까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고, 뭐 그 뒤로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리된 거 없어서 제가 공시를 보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또는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게 위에 두 가지예요. 방산. 그러니까 한화 방산 부분, 한화는 여러 가지 한화 자체가 지주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인데 한화에는 크게 한 3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게 전통적인 한화, 그러니까 한화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잖아요. 한국 화약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화가 된 건데 화약 쪽. 그래서 우리 그 10월 달에 보면은 여의도 63빌딩 근처에서 하는 그 불꽃 축제를 하는 게 한화고 정확하게는 한화 내에서 화약 쪽을 담당하는 한화 글로벌 사업부가 불꽃 축제의 주인공이에요. 네, 준비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하나 글로벌이 있고 그래서 하나 내에 주 하나 내에 그 다음에 이 방산이 있고요. 방산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산은 조금 약간 재래식 탄약 그러니까 대포 그리고 또는 박격포 뭐 로켓포 이런 탄약들 거기에 들어가는 탄약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 글로벌 화약 그러니까 산업용 화약 그리고 방산 쪽 그 재래식 탄약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기계 쪽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은 하나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한 주 하나가 방산 부문을 떼어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한 뒤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을 합니다. 7,800억 받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이제 본인들이 100% 가지고 있던 하나 디펜스를 또 합병합니다. 뒤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아까 전에 봤듯이 원래 삼성테크윈 안에 다 같이 있던 거예요. 본인들이 뗐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하나 탄약 쪽 하는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디펜스 이제 K9 자주포 만드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모아진다. 그래서 방산 통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 하나로부터 방산 부분을 7,800억이나 주고 사오니까 사실 이게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계열사에 다른 걸 또 넘겨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있던 하나 정밀기계 이것도 다 삼성테크윈에서 쪼갠 거죠. 이거를 이제 그 한화에게 매각합니다. 5,600억 받고 매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파워 시스템 이것도 역시 삼성테크윈에서 아까 쪼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팝니다. 쪼갠 거를 다 이제 하나 또는 하나 모멘텀으로 하나 또는 하나 임팩트로 이제 매각을 해요. 이렇게 매각하는, 그러니까 하나가 방산 부분을 사오는 게 7,800억, 그 다음에 정밀기계와 파워 시스템을 파는 게 또한 7,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800원어치 지분을 사고 7,800원어치 지분을 파는 이런 식으로 계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 하나가 이제 100% 자회사 하나건설이 있어요. 아파트 짓는. 이거를 합병하기로 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산분을 통합한다라는 것을 메인으로 잡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앞서 봤던 요 그 5개의 거래가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냐. 주 하나는, 그래서 아까 글로벌이 있다 그랬어요. 글로벌은 산업용, 그러니까 화약, 폭약,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거. 그리고 불꽃축제. 이게 글로벌이고, 그 다음 방위산업이 있었고, 이거는 재래식 탄약, 대포, 박격포,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연료, 액체 연료, 고체 연료, 나로호, 누리호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기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방사는 팔았죠. 대신 방산 자리에 하나건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 정밀 기계를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모멘텀 기계를 좀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 하나가 바뀌고, 물론 이건 다 주 하나 안에 있는 사업부입니다. 사업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주 하나의 자회사로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을 맡습니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 연료와 탄약을 담당했던 뭐죠? 방산, 하나 방산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와 장갑차를 만드는 하나 디펜스가 원래 100% 자회사로 있었는데 이거는 합병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한화그룹 내에 방산 회사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탈레스, 삼성 탈레스가 바뀐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산 통합한다고 하면서 하나 시스템은 빠져 있어요. 물론 지금도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하나 시스템 얘기는 안 들어있어요. 왜 안 들어있냐? 뭐 하나에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추측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하나는 하나 방사는 그냥 하나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떼어주니까 100% 자회사 그냥 나중에 합칠 것 같아요. 합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디펜스는 원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100% 자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합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 시스템은 상장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 46.7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합병을 한다 이러려고 그러면 합병 비율 산정 잘해야 되거든요. 요즘 같을 때.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 방산만 있는 게 아니라 IT 전산 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하나그룹 계열의 어떤 시스템 통합 이런 걸 합니다. 이걸 왜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하느냐. 예전에 이제 하나그룹 3세들 약간 일감몰아적이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분할을 해서 이쪽으로 갖다 붙인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이어지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방산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온전하게 통합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론 다 이온이 그 시너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의 방산 부분은 우주 발사체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곳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체는 우주 발사체 엔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차세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한화와 한국항공우주 카이 아마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은데, 한화가 지금 뭐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서 연료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를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방산 쪽으로 하나를 모으다 보면은 뭐 어쨌든 방산의 대표 회사로, 우리나라의 방산의 대표 회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주 한화가 하나건설을 합병함으로 해서 건설이 이제 하나건설이라는 회사가 없어져요. 주 하나가 곧 건설회사가 되는 거예요. 주 하나가. 이걸 왜 이렇게 할까? 뜬금없이 멀쩡하게 잘 있는, 물론 하나건설은 비상장 회사이긴 했습니다만, 주 하나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긴 했습니다만, 엄연히 별도의 회사로 있던, 그리고 주 하나의 기존의 뭐 화약이나 기계와는 좀 동떨어져 있던 이 건설, 아파트 짓는 회사를 왜 합병했을까? 한화의 설명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한화건설, 이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한화건설의 합류는
에너지 소비 장비에 집중한다는 한화의 계획에 인프라를 더해준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건설, 인프라. 그래서 주 하나가 지금 약간 친환경 에너지 부품 장비 쪽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화건설 그다음 인프라 쪽을 또 몇 개 준공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양양 수리가 아니라 풍력이네. 양양 풍력 발전, 풍력 발전 뭐 이런 친환경 발전 단지들을 한화건설이 만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 하나가 결합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합병 안 해도 도움이 되죠. 100% 자회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갖다 붙인 거고 이거는 갖다 붙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한화건설 머니먼의 주력은 이게 뭐 풍력 발전 이런 에너지 인프라 그 건설은 아니고 아파트 짓고 뭐 그런 회사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뭐 주 하나로 합병을 하면 계열 간에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중복 업무가 뭐가 있었을까요? 중복 업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중복 업무 홍보팀 뭐 이런 거 중복 되려나요? 그게 근데 하여튼 뭐 명분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명분은 사실은 뭐 엄청나게 이 명분 때문에 진짜 한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자, 이런 지배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 떠나서 지금 주 하나가 하나건설을 100% 가지고 있고 하나건설이 누구를 가지고 있냐? 하나생명, 예전 대한생명, 우리나라 3대 보험사 빅3, 생명보험의 빅3 중 하나인 하나생명의 1대 주주가 하나건설입니다. 2대 주주가 주 하나예요. 하나생명 밑으로 하나의 금융계열사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자산운용, 손해보험, 증권이 있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IFRS 17이라는 국제 보험과 관련한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생명 뭐 모든 회사 그렇지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보험 쪽과 관련해서 회계 기준이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 평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가가 좀 낮죠. 시가는 시세 현재 가치를 반영하니까. 근데 내년부터 IFRS 17 적용을 받으면 보험사의 부채 기준, 부채도 역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IFRS 17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생명의 어떤 하나건설이 가지고 있는 하나생명의 지분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건설이 뭐가 됐냐? 지주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본인이 가진 자산에서 본인이 만약에 자산이 100이다. 그러면 그 중에 50 이상이 자회사나 투자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지주회사가 되냅니다. 이거는 공정위에서 니네 지주회사야라고 전화를 해줍니다. 지주회사다. 왜냐하면 지주라는 얘기가 가질 주가 이제 우리가 주식할 때 그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 회사가 지주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주회사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중에서 50% 이상이 주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회사 주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지주회사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는 거죠. 공정거래법상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건설이 뭐 지주회사 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나건설은 건설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크게 우리가 일반 회사와 제조 부분과 금융을 나누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쪽과 금융 쪽을 나누면 이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금산 분리죠.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서 건설도 산업 쪽이니까 산업 쪽을 하고 있는 이 한화건설이 지주회사가 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건설을 빼든가 아니면은 금융회사인 생명 그 밑으로 이걸 다 팔아버리든가 2년 내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건설이 지주회사로 되면, 그러니까 IFRS 17 적용으로 하나생명의 어떤 부채가 시가평가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건설이 덩치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건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된다면 하나건설은 더 이상 건설을 못하든지 또는 금융계열사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가기 전에 올 연말에, 그래서 아까 보면 모든 합병 여기 보시면 합병 기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보겠습니다. 합병 기일 이런 게 2021년 11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합병 이런 거 발표해도 후속적인 절차들이 쭉 있기 때문에 주총돼야 되고, 그러니까 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월, 10월에 합병 발표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합병 기일이. 그래서 올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합병을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화가 하나건설을 합쳐서 가지고 되는데 한화가 덩치가 좀 커져. 하나가 덩치가 좀 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주회사 적용 가능성을 조금 더 이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합병한다 그러면 한화가 주 하나 역시도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IFRS 17이 적용되기 전에, IFRS 17이 시행되기 전에 합병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생명으로 인해서 하나건설이나 또는 주하나가 강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위험을, 하나 입장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회사를 합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하나가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결국 주하나는 제조, 일반 산업 쪽이기 때문에 금융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화는 계속 뭔가를 또 더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갖다 붙이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산업 쪽의 자산을 키워서 금융 쪽의 자산이 50%를 못 넘도록 계속 아마 그런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건설도 산업 쪽이니까 주하나라고 하면서 산업 쪽의 자산을 좀 키우는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뭐 다른 계열사나 이런 것들을 또 합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산업 쪽의 자산을 키워서 금융 쪽의 자산이 주하나의 자산의 50%를 못 넘도록 하는, 그래서 동시에 전체 한화의 어떤 총 자산에서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또 50을 못 넘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당분간 하면서 어쨌든 지주회사 지정을 피하겠다. 당분간 피해야 된다. 왜냐? 아직까지 이 밑에 단에 어떻게 정리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화의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뭐 방산 통합도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한화건설을 주하나가 하나건설을 합병하기로 한 것,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 17 적용으로 인해서 하나건설이나 주하나가 강제로 지주회사 전환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나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액션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한화는 지주회사라고 안 간다. 왜? 뭐 형식적인 지주회사는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주하나는 형식적으로는 뭐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는 당분간 안 간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하나생명 이하의 금융계열사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후계 승계와 관련해서 그림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그럼 나중에는 뭘 할 것이냐. 지금 이거는 일반 계열사들이고요.
자, 주 하나는 김승년 회장과 그 아들 3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김승년 회장 지분이 대부분이고 개인 지분으로는 아들 3명의 지분은 얼마 안 돼요. 다 합쳐도 10%도 안 돼요. 그 사이로, 근데 주 하나 밑으로 이번에 이제 하나건설을 합병함으로 해서 하나생명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왔죠. 올라가죠.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솔루션, 하나 HL, 그러니까 호텔 앤 리조트 부분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는 사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아버지의 지분을 아들 3명이 나눠 받는다 그러면 그냥 22% 지분을 3명이 쪼개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증여세 뭐 문제도 있겠지만 동시에 22%의 지분을 쪼개봤자 그냥 다 합산하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도 않냐 해서 하나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게 바로 하나에너지고요. 왜 하나에너지가 준비해왔다라고 하냐면은 바로 3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분을 첫째 50, 둘째 25, 셋째 25, 그래서 총 100%의 지분을 아들들이 가지고 있고, 이 하나에너지가 일대 주주로 있는 것이 바로 하나임팩트. 그래서 제가 앞서 하나그룹의 낯선 계열사 얘기를 하면서 하나임팩트가 후계 승계 측면에서도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임팩트. 여기도 임팩트가 있죠. 같은 회사인데 하나에너지가 1대 주주고 하나솔루션은 2대 주주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예전 케미칼이죠. 하나케미칼. 하나에너지가 1대 주주입니다. 이게 하나에너지가 1대 주주, 하나임팩트는 화학이에요. 하나 예전 그 삼성종합화학. 근데 이게 상당한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벌어다 주는 회사를 3세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에너지에 아주 가깝게 붙여놓은 거죠. 즉 하나에너지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죠. 임팩트 있게 임팩트를 붙여놓은 거고, 임팩트 밑으로는 또 이번에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뭘 사왔냐? 임팩트가 파워 시스템을 또 사왔죠. 뭐 그냥 엄청난 성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그럭저럭 본인 일을 잘하고 있는 파워 시스템, 이것도 삼성 테크인에서 산업용 장비 발전 엔진을 떼어내온 이거를 이렇게 또 갖다 붙였죠. 이번에 이거는 예전에 갖다 붙였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 하나 밑으로 회사들이 있고, 이건 사실 아버지 회사예요. 아들들의 회사로 이렇게 있고요. 이걸 만들어져 오는 과정이 굉장히 또 오래 걸렸는데, 이 하나에너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에너지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냐만 놓고 보아도 한 20-30분이 걸리는데, 뒤에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계 승계를 위해서는 주 하나와 하나에너지를 합치겠죠. 나중에 합쳐야 되죠. 합쳐서 그러면 이 지분들이 주 하나의 지분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옮겨가면 조금씩 늘겠죠. 어쨌든 물론 합병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늘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에너지 좀 덩치가 커져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합쳐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계열 아들 3명에게 계열사를 떼어내주겠죠. 지금도 어느 정도 가름마가 타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솔루션 대표라 되어 있죠. 김동관 하나솔루션, 여기 케미칼, 예전 케미칼. 근데 하나솔루션 대표라는 것이 이 케미칼이나 또는 화학 그리고 방산까지 다 합친다고 보면 돼요. 첫째. 둘째는 하나생명 부사장이죠. 그러니까 금융계열사. 셋째는 호텔 앤 리조트. 호텔 리조트.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나눠갔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현재의 직함을 가지고,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아마 뭐 첫째와 둘째는 이렇게 갈 것이고, 셋째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고, 삼형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한화에너지는 예전부터 하나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20년 동안
오랫동안 공들여온 것인데 간단히 보면 원래 한화가 하나 SNC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게 전산, 각 계열사들의 전산을 관리해주는 이른바 시스템 통합 SI 업체. 처음에 설립할 땐 주하나와 김성룡 회장이 설립했다가 나중에 삼형제 김성룡 회장의 아들 3명이 SNC 지분을 다 확보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보를 합니다. 김성룡 회장이 아들 둘째, 셋째에게 매각하고 액면가로, 주하나는 첫째에게 매각합니다. 액면가에서 100원만 더 붙여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형제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지분율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삼형제의 회사가 되니까 한화 SNC가 본격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열병합 발전이라는 꽤 쏠쏠한 회사들을 인수하는데, 특히 이 열병합 발전 중에서 여수 열병합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 케미칼이, 지금의 하나 솔루션, 당시 하나 케미칼이 떼어서 이쪽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물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 계열사 그러지만 사고 팔죠. 물적 분할해서 설립을 하고, 이거를 하나 SNC가 사갑니다. 그게 여수 열병합 발전이고, 나중에는 이 여수 열병합 발전이 하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 군장 열병합 발전과 여수 열병합 발전을 합병해서 이거를 한화 에너지다라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는 아까 2014년 삼성 하나 빅딜에서 하나 종합화학의 최대주, 지금 하나 종합화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있는 하나 임팩트죠. 임팩트 있는 임팩트. 근데 이때 이것도 참 되게 후계 승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 에너지, 그러니까 삼성과 하나의 빅딜 당시에 삼성 종합화학을 하나 케미칼과 하나 에너지가 바로 얼마 전에 생긴 하나 에너지와 예전부터 있었던 하나 케미칼을 같이 인수를 합니다. 사실 하나 케미칼 혼자 인수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에너지와 하나 케미칼이 같이 삼성 종합화학을 인수를 하는데, 이때 또 묘한 것이 하나 케미칼이 5,080억을 내고 하나 에너지가 5,500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에너지가 한 400억 정도, 400억도 아니고 한 50억? 400억 정도, 400억 정도를 더 내므로 해서 하나 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의 1대 주주가 되고 하나 케미칼이 2대 주주가 됩니다. 하나 케미칼이 당연히 당시에 더 큰 회사였고 더 자금력도 많은 회사였지만, 하나 에너지는 누구? 3세들이 회사 지분은 100%를 가지고 있는 하나 SNC의 100% 자회사인 하나 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 지금의 하나 임팩트의 1대 주주가 되는 그런 M&A 구도를 짭니다. 이거를 실무진에서 이렇게 짤 리가 없죠. 이거는 김성룡 회장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SNC 그룹의 일감, 하나 그룹의 어떤 전산을 관리해 주면서 일감을 받아서 덩치를 키워온 이 하나 에너지. 하지만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일감 물어주기에 대한 매서운 눈초리와 감시가 생기면서 부담스러워진 이 하나 SNC를 떼어냅니다. 물론 지주 부분, 투자 부분을 H 솔루션이라고 하고 IT를 SNC, 그러니까 전산 관리해 주는 것을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SNC 부분을 누구한테 갖다 붙여주느냐? 하나 시스템. 삼성 탈레스가 바뀐 하나 시스템으로 갖다 붙여줍니다. 방산업체에게 전산을 붙여준 거예요. 영 생뚱맞은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재래식으로 탄약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IT 기술을 접목해서 시스템, 사격, 지휘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IT와 방산의 결합이 생뚱맞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 이 하나그룹 3세의 지분 가치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룹의 전산 일감을 받아서 덩치를 커왔던 SNC라는 이 IT, SI 업체는 이제 하나 삼형제의 품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H솔루션이라는 투자
회사, 투자회사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없는 거예요, 별로. 그냥 하나 삼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던 거예요. H솔루션이 있고, 이 H솔루션은 덩치가 얼마 안 되죠.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심 사업이었던 IT 사업을 방산, 하나 시스템 떼어냈으니까 그냥 뭐 하나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거를 하나에너지가 합병합니다. H솔루션이 모회사고 하나에너지가 자회사인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해요. 이걸 역합병이라고 하는데 역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방식, 즉 합병 신주 이런 거 없어요. 무증자 방식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합치는 거예요. 합치다 보니까 기존의 H솔루션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칫밥 먹던 시장의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던 IT 쪽을 떼어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회사만 남아있던 H솔루션 하지만 삼형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던 그 H솔루션의 주주 비율 그대로 하나에너지 지분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동관 50, 김동원, 김동선 각각 25씩 해서 토탈 100%.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에센스를 출발해서 지금 20년의 어떤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다시 아까 봤던 이러한 그림이 이쪽에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임팩트, 하나 임팩트, 종합화학, 캐시카우가 갖다 붙여졌고, 이번에 파워 시스템이 또 갖다 붙여졌고, 어쨌든 이쪽 덩치가 좀 계속 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분은 확고하게 100%를 가지고 있고, 상장 안 합니다. 이거는 절대 상장 안 하고,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 자체를 그대로 또 분할한 것끼리 뭐 합병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하나생명도 바로 위로 끌어올렸고, 방산 통합해놨고, 케미칼 있고, 호텔 앤 레저 있고, 그 다음에 3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또 이렇게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거 두 개 어떻게 합치느냐, 또는 각각을 쪼개서 합치느냐, 뭐 이런 것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면 하나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에 어떤 아껴봤던 무수한 어떤 그런 하나로서의 노력 또는 뭐 아빠의 배려 등을 통해서 커졌고, 임팩트가 있고 파워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커졌다 하더라도 주 하나 밑으로 거느리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대등하게는 합병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 3세들의 지분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 하나의 주가를 일부러 억누른다? 요즘에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큰일 나죠.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쪽을 더 키워서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뭐 할 수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김승년 회장의 주 하나 지분을 삼형제들을 그대로 물려받아도 되지만, 그랬을 경우는 어차피 22%를 그냥 쪼개서 나눠 갖는 거고, 세금 이슈도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세금은 지분으로 물납할 이유는 없고, 다른 데서, 이런 데서 배당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현금으로 내고 지분 희석 없이 뭐 증여세로 인한 지분 희석 없이 물려받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한 30%고, 이 30%를 다시 이제 3명이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따지면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제로 하나에너지의 지분을 이쪽으로 이제 합쳐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은 아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되는 게 올해는 아닌 것이고, 당연히 뭐 내년, 내후년은 모르겠지만, 뭐 전격적으로 또 발표할지도 모르죠. 발표한다면 뭐, 그 모든 것은 이 합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쨌든 지금은 여기는 일단 정리를 했어요. 주 하나 밑으로는. 정리를 하되, 하나그룹의 판단은 지금은 주 하나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건설을 합병한 것이에요. 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가면 안 되는 이유, 하나생명 이하의 금융계열사들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여기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가지 않으면서 밑에 딸을 정리를 한 것이고 동시에 요쪽은 이렇게 대로 정리를 한 것이고 예.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화 스스로 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정말 3세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주 하나는 지주회사 전환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건설을 합병했다. 다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 왜? 주 하나 쪽은 정리되어 있고 이쪽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고 키우는 일만 남았다. 그런 다음엔 두 개가 합쳐진다. 이러한 것이 한화 지배구조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상당히 좀 길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화 지배구조에 대한 토파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클립 영상으로도 제가 올려드리고 3프로TV 컴퍼니 백브리핑에서도 한번 좀 추가로 조금 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